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주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바로 주 4일제 도입 문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조정훈 의원이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고요. 박영선 후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4.5일제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주 5일제가 법제화된 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7년 만에 주 4일제 혹은 주 4.5일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거죠. 찬반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양쪽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한 분, 시대전환의 조정환 대표, 서울시장 후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은편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세요.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조 의원님이 내신 공약이니까 기본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저를 정훈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의원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의원이라는 직함은 싫으세요? 예, 전 입법 노동자로서 그냥 정훈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아, 예, 조정훈님. 네, 정훈님이라고 되게 어색한데요, 저는. 아, 예,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정훈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주사일제 사회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앞서서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주사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SK 같은 대기업, 그다음에 학원을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에듀윌 같은 학원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도요. 인재 채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주사일제라고 합니다. 잠깐 그 전에 약간 확인이 필요한 게 그럼 주사일제면 월화수목일하고 금토일 쉬는 건 거죠? 케바케입니다. 아, 화수목금 일하고 토일월 쉴 수도 있고. 우아한 형제들 아시죠? 배달의 민족. 예. 월요일 아침에 쉽니다. 월요병을 없앤다고. 하하. 거긴 실질적 4.5일제를 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거는 4일은 골라서 줄 수 있죠. 예.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 내려가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 없습니까? 네.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상하시고 계신 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필요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필요한 이유라기보단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정부가 시켜서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공약은 뭐냐면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주사일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서비스와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과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강제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강제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라는 게 이제 공약이다 이 말씀이시고. 시행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험해보게 하겠다. 장려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국가 정책으로도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자, 신세돈 교수님. 네. 왜 걱정하시는 걸까요? 뭐 질문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주 4일제가 되면 그러면 주에 32시간째 일하자는 건가? 그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죠. 지금 52시간으로 하는데도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예.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4일째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32시간 일하자는 거냐. 시간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에 곱하기 4하면 4, 8이 32잖아요. 52시간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32시간으로 하자면 뭐 한간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더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 네,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기는 문제는 32시간 하자는 거로 들린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우리 조정훈님은 이게 지금 실시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극소수죠. 아직은 극소수예요. 그러면 저는 담론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건데 이게 사업을 하는 분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업주나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뭐 노동 3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막 머리털이 다 빠질 지경인데 여기다가 또 이것까지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요. 2019년에 영국의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공약으로 걸어가지고 참패를 했어요. 영국에서 이미 사례가 있었어요? 네, 2019년에 가까이 2019년에 주사일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타라는 그 미국의 주에서는요. 예. 2008년도에 이걸 한번 실시해 봤었어요. 아, 예.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의회가 예. 이거 그냥 뒤집었어요. 아, 없던 일로 했어요? 가자, 딱 5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주지사가 안 된다 해갖고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 것 자체를 주의회가 다시 뒤집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실성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주가 이거 주 말고도 뭐 하와이도 그렇고 갬비아라는 나라도 그렇고 하다가 실패한 적어도 예.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정우님, 그러면 이거 성공해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고 있는 나라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정부가 국가가 주사일제로 갑자기 전환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잠시 멈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52에서 40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원래 정규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이죠. 52시간은 최대 노동 시간이고요. 예, 최대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 단축은 40시간에서 35시간이나 32시간으로 내려가는 거지 52에서 32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32시간이어도 고용주들은 네. 그러면 이 32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일자리 나누기 말이 쉽지 그거 2명 채용하는 거 힘들다 이러신다는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돈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줘야 이들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그걸 막을 필요 없겠죠. 예. 잘 알아서 하면 아니 되는 뭐 거니까. 하는 데는 얼마든지. 그래, 그걸 할 수 있죠. 우리가 예, 어떻게 예. 막겠습니까? 예. 두 번째 기업인 할까 말까. 예.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이상 인건비 부담이 어렵다. 이런 기업들에게 제가 공약을 내드리는 거는 한번 해보시라. 그래 대신 인건비 부담 없도록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나 주 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적 지원들을 해드리겠다. 주 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 기업들을 검토한 학문적인 보고서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4일 기업들이 아주 쉽게 해서 5에서 4로 가니까 생산성이 20% 느냐지 않습니까? 20%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늘었다는 게 일반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생산성은 늘고 일자리는 많아지더라. 그럴 수 이게 있습니다. 최고의 효과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인지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네. 지난달 주사일제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자, 저희가 2004년에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뀔 때 거의 OECD 꼴찌였습니다. 예.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맨 마지막으로 주 5일제를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좀 저희가 꼴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네. 질문 드릴게요. 주 5일제 할 때도 굉장히 토론이 많았거든요. 나라 망한다 반대도 그랬죠. 많았고. 나라 망한다 나라 그랬습니다. 망한다고 거의 그 정도 걱정이 나왔는데 지금 나라 안 망했죠. 정책이 네. 자리를 잡. 나라 안 망했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약간의 그 거부감, 약간의 두려움 예. 이거는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니까요. 예. 다만 상황이 다르다. 주 6일제에서 5일제 할 때는 강제했죠. 네. 그래서 공무원부터 시작했고 은행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사일제는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이거 하라고 얘기도 안 끝냈는데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하고 그건 있습니다. 방향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는 거예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시는 아니, 거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신세동 교수님. 네. 그러니까 아까 실패한 국가들 말씀하셨는데 성공한 국가들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고. 국가는 없고요. 아닙니다. 일부 그 기업 차원에서 예, 그것이 지금 실행이 되는 그런 회사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아, 국가는 없어요? 아니요, 조정우님? 핀란드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아, 핀란드 정부 차원에서 핀란드 정부 시작했어요? 차원 시작했고요. 몇 년에 프랑스 시작했어요? 올해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시작했죠. 아, 네. 이제 핀란드 그럼 2021년 하나 있는 제가 것으로 네. 하나 있는 것으로. 네. 자, 그러면은 신 교수님, 그 아까 전에 이제 32시간이면 고용주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고용주들, 사용자들 어려움 없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봤잖아요. 코로나로 1차, 2차, 3차, 4차 지원까지 나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원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자영업자 1인당 300만 원이잖아요. 그 자영업 해보시지도 않은 분들이 3천만 원을 줘도요. 3천만 원을 줘도 1년 동안의 피해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상황인데 300만 원을 주면서 지금 그렇게 나라가 난리잖아요. 서울시장이 무슨 재원이 있어서 그런 그 재원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지원이지 저는 전혀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현실적인 지원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주면요, 바로 이제 다른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는 그 서울시의 재정 집행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박원순 시장 이후에 예.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원을 해서 이것을 독려하는 것은 전 근본적으로 반대고요. 기업이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네. 주 4일 아니라 주 1일만 일해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원하는 기업은 얼마든지 그럼요. 해라. 주 1일이라도 저는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아. 아니 박원순 시장이나 우리 조정인 예, 예. 의원님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준다면야 저는 박수치고 저도 하고 싶어요. 예. 국민의 세금이란 예. 말이에요. 예.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세금에 얼마나 부담이 많은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의료보험도요. 예. 제가 지금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의료보험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예. 이거 사람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또 정부가 나서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막 그 닭살이 돋는다 이런 얘기. 닭살이 돈. 일단 그러니까 지원으로서 그걸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고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면 네, 해라.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 우리나라에도요 근로기준법에요. 예, 뭐 예. 유연 근로제에 관련된 제도가 많잖아요. 탄력 근로제니 뭐 선택 근로제니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면 뭐든 못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다시 정리할게요. 뭐 기업이 원해서 하는 거는 사실 논외인 것 같아요. 기업이야 뭐 원하면 무슨 형태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논외인 것 같고 이제 정책으로서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신 교수님은 정책으로서 지금 이르다. 만약 주 4일제, 주 4.5일제가 정책으로서 도입이 되면 그럼 교수님 주 5일제 때와는 다를 거라고 보세요. 그때도 걱정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지금 괜찮지 아까 않습니까? 그 나라가 안 망했다고 예. 그러시는데요. 예. 그때 쓰시는 망하는 개념으로 적용하면요. 뭘 해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아, 그 망한다는 개념. 예, 그 망하는 쫄딱 망하는 개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망하니까 아니요, 해볼만 한 아니요. 거죠. 그러니까 예, 안 예, 망한 예. 거요. 예, 예. 또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 의하면 나라가 사실 상당히 망가졌어요. 망하지는 않았지만 망가졌습니다. 어떤 개념? 양극화 엄청나게 심해졌죠. 음. 그다음에 문 닫은 기업 굉장히 많죠. 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했던 산업들이 네. 없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 다 망한 거지 않습니까? 아. 따라서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네.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가 되는 것을 망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주 4일제, 5일제로 바뀌면서 많이 망가질 거라고 보고요. 4일제로 바꾸면은 알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그 공무원들이 예를 예, 들면은 뭐 금요일 날 일 안 하면요. 예. 그럼 금요일 날 공무원 주변에 식당 다 망하잖아요. 아,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제가 조정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교수님이 정책 결정자셨으면 2004년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안 하셨습니까? 그 결정 반대하시겠습니까? 했을지도 몰라요. 네. 여기 이게 아니요, 뭐인지 근데 이게 제가 좀 5일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이런 조정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극화인데 본질은 뭐냐면요. 이게 휴식의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4일을 쉬고 누구는 지금 5인 미만 사업 중 6일을 쉬는 이런 현실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혁신 기업들, 대기업들은 주 4일째 갈 겁니다. 주 3일째 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아주 적은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일과 삶을 정말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네. 6일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휴식의 양극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 이렇다면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가고 싶지만 현실이 안 되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 강제하자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번 해보라.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결정이거든요. 한번 뛰어가 보세요. 단 저희가 절대로 손해는 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검증된 일입니다. 주 5일제에서 4일제를 하면 기업들이 거의 90% 이상이 생산성이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반발이 클 거라는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적인 세금이란 게 뭔가 결국은 소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전하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수단입니다. 좀 더 넉넉한 부분한테 걷어서 어려운 부분한테 이전시키는 그럼 이렇게 수단으로서의 제안할게요. 이게 세금인데 그럼 이렇게 이거를 쓰지 말자라고 하시면 네. 저는 이제 이 양극화의 문제의 핵심은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와 함께
휴식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구는 쉴 수 있고 누구는 쉴 수 없다는 이 느낌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전제에는 대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다 갈 거라는 걸 지금 깐 것 같은데. 미국의 기업이 27% 어. 이미 주사일제 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 우리나라만큼 일한다는 일본 기업도 10% 이상 주사일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도 보고서를 내가지고 조만간 중국 사회도 주사일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논의가 타부가 돼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할게요. 휴식 양극화를 통해 가지고 휴식의 어떤 지적인 재고를 얻으신 분들이 그럼 그만큼 세금 더 많이 내세요. 더 많이 내서 그 서울시에 세금을 내서 그것 가지고 지원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왜 어렵게 우리가 주민세를 내고 그렇지 않죠. 자동차세를 내가지고 세금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금이 아니, 수익자 제 부담 말은 원칙입니까? 이 세금은 재정이란 건 사일제를- 소득 이전 효과가 원칙이고요. 4일제를 수익자 부담은 톨게이트 같은 아주 일부에만 적용되는 아니 거지. 4일제를 수익자 부담 원칙은 택해서 어떻게 세금에 이득을 적용할 수 보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세금 그만큼 제도가 없어져야 세금을 더 되죠. 많이 걷어야죠. 그러니까 4일제를 채택하면서 휴일에 하면 그분들은 소득세율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원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에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한테 가장 많은 서비스를 줘야 됩니까? 이런 자. 거는 세금의 원칙이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두 분께 각각 반론 질문, 지금 청취자 질문도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혹시 관심이 높은 사안 같습니다. 제가 좀 드릴게요. 조정은 의원님께 우선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 더 놀자는데 좋아요. 지금 설렌다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임금 삭감이 정말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2시간 될 때도 가장 쟁점이 뭐였냐면 52시간 쉬는 거 좋다. 근데 그만큼 내가 야근하던 거 못하게 되고 내 일자리를 나누게 되니까 내 임금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근데 대부분 본봉은 적고 야근이라든지 뭐 휴일 수당 이런 것이 본봉보다 많은 직장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했던 노동자들이 지금 걱정들 많이 하세요.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에 올 때 노총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셨어요.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경영자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탄력 노동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 구조가 임금 구조가 본봉이 작고 수당이 큰 구조지 않습니까? 탄력 노동제를 가입하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 예. 실질적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위험에 반대하셨던 거죠. 네. 근데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 갈 때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을 거의 100% 임금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도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임금 내린 기업은 없습니다. 해보고 확신을 하니까 가는 거고요. 중소 중견 기업도 경험해 보면서 적응해 나가시면 1년, 2년, 3년 내에 생산성의 확대를 통해서 임금 수준 유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일자리가 다만, 늘어나면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명 할 일을 만약 1.5명이 한다. 그런데 임금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많은데 그만큼 생산성으로 보전될 것이다. 에듀웰 같은 그런 그 고시하고는요. 예. 생산성이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5일 5일제에서 4일제 하는데 물론 일하는데 조금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노동자들이 목요일날 집에 가면서 월요일날 만나, 월요일날 집에 가면서 월요일날 만나자 하는 그 느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노동의 그 뭐랄까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이 제 느낌이 아니고요. 네네. 현실적으로 검증된.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반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지금 근로자가 2,800만 명쯤 되거든요. 지금 이런 그 정말 구름 같은 이거 환상적인 이런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몇 %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긴 지금 있을 겁니다. 에듀윌 예로 들으셨는데 뭐 그런 에듀윌이 되든 경우는 뭐 아주 희박하다. 아주 희박합니다. 아주 희소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는 그러지 못하는 뭐 아까 휴식의 어떤 그런 질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상황은 나는 휴식이 없어도 좋으니 1시간이라도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백만의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실업자들에게는 정말 이건 상실감을 주는 저는 조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지점에서 이제 제가 반론 준비했던 걸 드릴게요. 신 교수님께 드린 반론은 뭐냐면 일자리 나누기가 점점 더 절실한 사회로 가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3일, 주 3일제, 주 4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나눠가지고 실업자 구제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요. 일자리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무조각이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52시간이든 40시간이든 이게 32시간으로 줄면 그 나머지만큼 일을 다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마트에서 캐셔를 하시는 분이라면
8시까지 딱 찍고 그 다음 사람에게 교대가 가능하지만 하죠. 변호사라면 그렇죠. 일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딱 그 다음을 넘길 수 없다. 에듀윌도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5일째 하던 일을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랐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5일에 할 것을 4일에 했으니까 생산성이 25% 가까이 오른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자. 아까 일자리가 이렇게 되면 쉐어가 된다는 이야기는 네. 뭐 그게 초등학교 산수라면 그게 그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시면 네네. 지난 몇 년 동안 네. 거의 1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근로시간이 줄고 있어요. 물론 네. 그중에서는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서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한 4년을 더하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그 근로소득이 줄어든 부위들은 네. 대부분 1분위, 2분위, 3분위의 저소득 계층에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제가 더 간단하게 네, 1분 정리해드릴게요. 그러세요. 예. 아주 쉽게 좀 거칠게 얘기하면 머리는요. 우리 네. 사회 머리는 주사일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시키지 않아도 할 거고 인재를 뽑기 위해서 주사일제 필요하다는 건 기업 사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몸통은요. 가장 많은 몸통은 갈까 말까 지금 주저되고 있습니다. 인재들 뺏기는 거 보면서도 주사일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이분들에게 한번 해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자, 꼬리가 우리 네. 사회는 너무너무 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쉬는 것보다 돈 10,000원 더 버는 게 필요한 분들. 주 5인 미만 사업장 아직도 주 6일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고용보험 제도를 좀 더 탄탄히 하고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 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나라들은 그 고용보험을 일별해서 시간제로 이렇게 많이 바꾸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고용보험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함께 가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말했던 정책은 자 그럼 머리가 주사일제로 가고 있는데 몸통을 주사일제로 가도록 도와드리는 게 나쁜 거냐? 가만히 두면 머리만 갈 건데 몸통도 함께 주사일제를 가게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게 나쁜 거냐? 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가만히 둬도 주사일제 막을 수 없다. 일부 기업들은 할 거다. 네. 그럼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사일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살짝 도와드리는 제도가 나쁜 거냐. 물론 꼬리에 대한 노동자도 아닌 플랫폼 노동자분들에 대한 복지제도 다 해야죠. 기본소득 등등도 해야 되지만 이 자체가 악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 머리를 움직여서 꼬리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꼬리라 표현하시면은 뭐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다 포함해서 가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야 되죠. 휴식의 양극화의 문제는 함께 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네. 토론이 간단치 않은 토론이라 20분 안에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들이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두 분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마무리 발언 신 교수님. 우리 너무 아까 꼬리로 표현하셨는데 너무 현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최소한 한 거의 1,000만에 가까운 특수고용직과 그다음에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 들으면 이거는 진짜 먼 나라 이야기라고 봐서 만약에 시장이 되시더라도 그거 이야기하시기 전에 꼬리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꼬리에 더 신경을 쓰시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5년 뒤, 10년 뒤 더 괜찮은 시장이 나오셔서 그때 몸통을 4일제로 가든 3일제로 가든 지금 너무 시기상조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예. 자, 조정훈님. 네,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갈 때 저희가 적응하는 과정이 한 10년 걸렸습니다. 2004년에 시작했죠. 그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6일제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 망한다고 그랬지만 그때 여러 가지 레저 산업과 문화 산업 등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 4일제 담론을 던졌을 때 하나밖에 없는 초선 의원이 던졌을 때 왜 이렇게 반응이 있는가? 결국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휴식의 균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들 인식하는 거거든요. 정치가 뭐 하는 거냐? 어려운 글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그리고 어려운 분일수록 더 많이 휴식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제가 원하는 정치고 서울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조정훈님은 후보 맞으시고요. 저는 아닙니다. 신세돈 교수님은 학자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